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한테는 여쭤보려고. 뭐냐면 일조권 해가리면 배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건물 때문에 눈부심이 있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분당에 있는 NHN 건물이 빚반사가 되는 것 때문에 대법원에 무려 이게 한 10년 정도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부산 쪽에서 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들이 무려 대법원에 소재기 된 지는 한 10년이 넘었고요. 대법원에 가 있었던 시간도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 작년인가? 그때 지금 이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상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일조권 소송은 그래도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은 후속 소송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변호사들이 그러면 이 사건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유리로 된 앞 건물에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을까? 김사랑 씨가 사는 아파트 옆 앞에 외벽이 유리로 된 큰 빌딩이 신축됐습니다. 근데 김사랑 씨는 이 앞 건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유는 저녁 무렵 1시간 이상 그 빌딩 유리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눈이 부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사랑 씨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까지 태양 반사광이 심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는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근데 빌딩 표면의 자재와 전체적으로 타원형인 외관이 문제였습니다. 빌딩 외벽의 유리 표면은 거울과 같이 반사율이 높고 빌딩 외관이 완만한 곡선이라 태양 반사광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서 일부 세대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다 보니 김사랑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민 1. 먼저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할 정도인지가 불투명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단체로 햇빛을 잘 가려주는 커튼을 공동 구매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된 빌딩 때문에 매일 이렇게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들어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것 같냐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정답은 두 번째지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빛이 반사광이 너무 빛이 강하면 배상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몰라요. 불투명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한 상태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둘 다 말이 맞는 겁니다. 전제가 증명이 된다면 배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배상받는 액수는 어떻다? 이 부분인데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 21년도 3월 달에 나온 판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결이 무려 2013년도에 제기됐던 사건이에요. 2013다 사건 번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3-5914인데 2013년도에 소가 대법원에 계류가 돼서 2021년도에 나왔으니까 8년을 넘게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냐? 기본적으로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에 따른 피해 정도, 성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해 건물의 경이라든지 뭐 공공성이라든지 위치, 거리, 선후관계 등을 다 종합해 보면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상해야 된다. 답은 기본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배상하라는 거냐, 이 사건이 이제 그 본 사건으로 들어가서 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반사광의 손해는 어떻게 따지냐? 그래, 1조라고 하는 거는 뭐 연속 1조와 총 1조, 하루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2시간의 해가 뜨느냐?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의 해가 드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조 치매가 수인 한도,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빛 반사는 다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불능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맹한 효과라고도 해요. 맹한, 그러니까 블라인드 아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블라인드 이펙트라고도 하고, 불능현이라고 해서 눈이 부셔서 제대로 쳐다볼 수 없게끔 만드는 휘도. 휘도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이거는 광원에서부터 빛의 세기를 광원의 넓이로 나눈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한마디로 광원이 있잖아요. 그 유리벽이 있으면 유리벽에서부터 빛이 반사가 될 때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정도를 따지는 게 휘도라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 휘도를, 이걸 휘도라고 하는데, 이 휘도가 25,000 칸델라를 넘으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25,000 칸델라가 뭐냐면 1제곱미터당 거기에서 나오는 광원의 세기,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의 세기를 1칸델라라고 하는데, 이 1칸델라가 25,000 칸델라가 정도가 되면 불능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능현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인간의 시야 120도 범위 내에서 사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근접 주변 시야 60도 범위 내에서 사물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만, 그때 너무 휘도가 높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원의 세기가 너무 세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걸 불능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뭐 블라인드 이펙트라고도 하고 맹한 효과라고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참을 수 있는 한도가 넘었다라는 건데요. 그 경면 반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사, 경면 유리를 얘기하는 거죠. 유리면으로 인해서 반사가 생길 때 피해 아파트 유입이 되면서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평소보다 440배가 높았어요. 최소 440배가 높고 최대 29,200배가 높았다는 거죠. 불능현이의 휘도가. 그러니까 25,000 칸텔라보다도 무려 29,200배, 최소 440배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생일은 최소 31일, 최대 187일, 연간. 어느 정도? 연간 최소 1시간 21분에서 최대 83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매일 365일 중에,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로는 1시간 이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분에서 1시간 15분이 발생됐다. 그리고 반사율은 일반 유리보다 이렇게 우리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그게 로이 복층률인데, 거기가 반사율이 높아서 피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상을 하라고 했느냐, 여기 보면 그 1시간당 1%의 재산가치 하락분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비추는 시간이 지금 연간 만약에 1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서 1% 정도의 그 재산가치 하락분을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대신 그 금액에 다를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이면 1%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가치 하락액에서 80%만 인정을 했어요. 일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서울에 살면서 아니면 도심에서 살면서. 그래서 전부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증가비는 인정하지 않았고, 위자료는 100에서 300만 원까지 인정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치매 정도에 따라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재산가치 하락분은 당연히 거기 살고 계신 분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다 인정된 건 아니고요. 50명이 소송해서 그 중에 34명만 승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치 하락액이 최소 32만 6천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가 인정이 됐고, 위자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정 금액이 최소 132만 원에서 최대 784만 원까지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저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 가구당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을 받아주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데, 이 집집마다 얼마의 그 휘도가, 그러니까 반사광이 들어오는지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조 시뮬레이션은 그래도 많은 업체가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초창기보다. 근데 이거 하자 그러면 법원 감정이 한 2천만 원 받을 거예요. 50세대 한다고 해도. 근데 얼마를 돌려줄 줄 알고 이 소송을 선뜻하겠냐는 거죠, 주민들이요. 그래서 소송이 많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50명 중에 34명은 승소를 했고 16명은 패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치매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확인하려고 하면 또 그 확인하는 비용이 또 드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송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으시면 정확하게 그 불능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선뜻 변호사가 소송을 권유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변호사가 이거 제가 무조건 이겨드릴게요. 저는 그런 변호사는 저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건 감정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못 받는 건 아니다. 만약에 침해가 굉장히 심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지금 이 판결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돈만 받으라는 판결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 빚이 반사되지 않을 장치를 하라. 그러니까 어떤 설비를 하라. 그 판결도 받은 게 있습니다. 두 개의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는 배상하라. 하나는 또 배상도 일부 하지만 저감 장치를 설치해라. 이렇게 대법원에서 작년에 두 개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도사 이승태 재판의 정답은 기본적으로는 입증이 된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